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7월 27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양봉을 뽑아줬고요. 중요한 5일선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잘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미국 시장은 어제 좋지가 않았어요. 이 나스닥이 1.87% 하락을 하면서 단기 5일선 이탈과 동시에 이 돌파된 전고점까지 나스닥은 살짝 좀 훼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트 모양이 살짝 안 좋아졌죠, 나스닥이. 자, 그랬던 이유는 이 월마트와 빅테크의 어닝이 살짝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월마트에 대한 부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또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좋지가 않았고 향후에 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월마트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어떤 예상이 만들어지면서 좀 나스닥이 안 좋았죠. 다우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흐름이었는데 다우도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좀 이탈을 하는 흐름이라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생각보다는 강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마감할 줄은 진짜 몰랐고요. 거기다가 5일선을 지켜주는 양봉까지 뽑아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뭔가 조금 이번에는 다르다 흐름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FOMC 회의 결과와 또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올 멘트에 의해서 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한쪽 방향으로 또 분위기가 쏠리게 되면 위쪽으로 강하게 뻗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 방향이나 아래쪽으로 조정을 깊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좀 변곡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FOMC 회의 결과와 제롬 파월 의장의 시장에 대한 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마 시장에 좀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래도 간혹 이렇게 좋은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 한두 종목씩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 별 볼 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이 좋은 반면에 단기 매매에 좀 적합한 그런 강한 종목들, 테마나 이슈를 달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별로 없다라는 게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운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매매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비덴트는 제가 계속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옛날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부터 매매를 했었고, 요때도 매매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매매를 좀 했는데, 어제는 제 물량을 이 손절시키고 급등이 나와서 제가 너무나 아쉬웠던 종목이고, 그리고 오늘 또 좀 매매를 했어요.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좀 매매를 하면서 매수를 좀 했고 오늘 상승 줄 때 좀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빠질 때 어제 급등 이후에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리고서 줄줄줄줄 흘러내렸는데 저는 일부 물량 요 정도 구간에 좀 매수를 했고 일부 물량은 요 정도 구간에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가 한 요 정도 됐고요. 자, 오늘 이제 살짝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하게 뻗어가지는 못했고, 수익권이 한 2%좀 넘는 권에서 저는 이제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후장에도 좀 보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슈팅이 안 나왔다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후장에 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반등이 좀 나오는 척 하다가 그냥 횡보하고 마감이 돼서, 동시호가 종가에 매도하면서 여기도 이제 짧게 수익 내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비덴트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한가 들어가는 날서부터 해서 지금 뭐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죠. 자, 여기 어제 슈팅 나올 때는 제가 요때 이제 자리를 좀 비웠는데 이때 이제 완전 급등이 나와서 이거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제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요. 급등 이후에 분할로 요 자리와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요. 자, 평단이 한 요 정도 됐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수익권 줄 때 수익 챙기고 요 자리에서는 마무리했고요. 자, 여기 또 저점에서 매수를 또 했죠. 슈팅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슈팅이 없어서 그냥 수익권에서 종가에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비덴트 이렇게 매매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애니능률 매매를 좀 했는데요. 애니능률 뭐 오늘 원격 수업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괜찮았죠. 장 초반에.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이 뭐 뻗어가질 못하고 윗꼬리 달고 또 음봉으로 죽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애니능률이 좀 대장주로 치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바로 눌러줄 때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짧게 수익권 줄 때 일단 수익을 좀 챙겼어요. 그랬더니 얘가 반등을 못하고 아래쪽으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수익을 챙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IB 김영이 이제 치고 올라갔던 거죠. 자, IB 김영 볼까요? 자, IB 김영도 제가 대응을 했는데 IB 김영은 그냥 바로 매수가에서 한도가 밑에서 바로 잘라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돌파할 때가 좋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대응을 못했고 슈팅 이후에 눌러줄 때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살짝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바로 저점 이탈이 나와서 여기서 바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호가 정도 아래에다가 매도하고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애니 능률이 이제 처음에는 대장주급으로 치고 가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IB 김영이 단기 대장주였죠. 그래서 IB 김영을 짧게 잘라내고 애니 능률은 수익을 좀 챙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슈팅 이후에 눌러줄 때 저점에서 매수해서 얘는 빠르게 이제 수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IB 김영은 바로 눌러줄 때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 이탈이 나오니까 제가 바로 잘라냈죠. 자, 이렇게 해서 애니 능률 약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IB 김영은 뭐 짧게 좀 잘라내서 뭐 그렇게 큰 수익을 거뒀던 이 종목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게 정부에서 원격 수업 전환 이 자제 적극 권고 단체 활동 자제 적극 권고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에 대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이게 좀 상한가도 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종목들은 너무 이 단발적인 이슈로 그치고 그냥 이렇게 윗꼬리 달고 죽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시장의 어떤 강력한 수급, 이 유동성, 이 자금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정부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격 수업 관련한 종목들 별로 움직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오늘 세 종목 이렇게 대응을 하고 오전에 일찍 매매를 마쳤고요.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인텍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뉴인텍이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단기 전고점은 돌파를 했죠.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도 뭐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역배열해서 그냥 바닥권에서 갑자기 좀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라 이런 모습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이제 좀 매물대가 있긴 하죠. 이 종목도 오늘 이슈가 좀 있었고요. 이 국내 유일 전기차 800V 커패시터 양산을 한다는 이슈로 유럽차 브랜드가 줄줄이 방문을 한다라는 이슈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상한가를 잘 굳혔고 거래대금도 한 1,000억 조금 안 되게 터졌어요. 이 정도도 준수하다라고 보고요. 분봉상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상한가 굳히고 상한가 한 번도 안 풀었죠. 이런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봐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엔지캠 생명과학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모습이죠. 완전 역배열에 줄줄줄줄 흘러내리다가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별로 없이 첫 상한가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 요새 이제 거의 뭐 패턴이죠. 자, 거래대금 그래도 준수합니다. 한 600억 조금 넘게 터졌는데 얘는 이제 500% 무상증자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이렇게 공시 뜨자마자 어, 거래 멈췄다가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상한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 종목은 약한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셀레믹스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도 별로입니다. 거래대금 너무 약하고요. 뭐 100억도 안 터졌고 뭐 때문에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지 어떤 이슈도 없습니다. 분봉상의 흐름도 너무 급하죠. 뭐 상한가 안 풀린 거는 봐줄만 하지만 거래대금이 너무 약하고 이슈도 없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영화학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상한가에 좀 굳히질 못했어요. 예, 앞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뭐 한 400억 조금 넘게 터지는 수준이고, 뭐 분봉상 흐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 차례 상승 주고 살짝 눌렀지만 그래도 돌파하고 또 윗구간에서 최대한 이 종가 고가 캔들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나름 좀 힘을 썼다라고 보긴 하는데 뉴스도 좀 괜찮았습니다. 국내 유일 전기차용 초국막 커패시터 필름 개발 이슈로 장대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매물대 부담이 있고요.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 이 종목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이 S&D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장대 항봉을 좀 뽑아줬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대금은 좀 터졌는데 뭐 상한가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앞에 이제 너무나 강력한 매물대가 있죠. 기간이 길게 물려있는 매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뚫기는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단기 좀 이렇게 급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상승 비슷하게 나온 거라고 봐야 되고 나름 그래도 시세를 좀 뿜어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아주 준수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종가상으로 단기 고점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어제 종가를 넘겼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장중에는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되나 싶었는데 그걸 아랫꼬리 달면서 다 끌어올려줬어요. 점심장 이후에. 그래도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시장은 나름 그래도 여기 고점을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450포인트라는 자리를 좀 찍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래도 살짝 늘은 것도 간만에 좀 봐줄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줄었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오늘 살짝 거래가 늘었죠.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뭐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했는데 다시 5일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양봉을 뽑아줬고요. 800포인트 재도전을 하게 된다면 좀 돌파를 강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FOMC에서 좋은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이런 자리 돌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61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너진 이제 전저점 라인인 830포인트 정도 도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시장 분위기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코스피 시장도 2450포인트 도전할 수 있겠죠. 이런 흐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찍어야 진짜 코스피 시장도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시장 순환매 차원의 이 종목들 좀 매매할 만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진짜 매매할 종목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나 힘든 그런 흐름이고 대응하기도 너무나 어렵거든요. 자, 오늘 이제 수급이 조금은 안 좋았죠. 외국인이 매도 수급으로 좀 전환을 했고요. 기관도 이제 양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수급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양봉으로 만들어 줬다라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오랜만에 들어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환율도 계속해서 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환율도 아직 너무나 높은 구간에 있어서 시장은 그래도 좀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이런 지표들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게 조금은 안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살짝 이제 어닝이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쇼크 수준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시간 내에서 오히려 좀 급등을 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충격은 없었다. 이 빅테크 이제 대표적인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시장 흐름이었다. 다만 이제 나스닥이 좀 돌파된 고점 자리를 훼손한 부분,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좀 강하게 반등에 좀 성공해주는 흐름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